안녕하세요. 코리아 에듀 AI 강사 이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자료조사부터 문서까지 자동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도구는 바로 구글의 노트북 LM입니다. 노트북 LM의 핵심은 내 자료에서만 결과를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자료나 데이터 기반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거짓 정보가 아니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내에서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근거가 있는 자료로만 참고를 하기 때문에 AI 특유의 환각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LM의 작동 원리는 다양한 파일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PDF 문서나 워드 파일, 영상, 녹음 파일, 손글씨, 이미지까지도 모두 인식해서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기반 자료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료 기준으로 최대 50개의 소스가 업로드 가능하고요. 직접 소스 관리부터 느낌표를 파일 이름 앞에 사용해서 맨 앞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노트북 LM이 생성한 답변은 메모로 저장을 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소스로 추가를 할 수도 있는데요. 더 정교한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노트북 LM을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 검색창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점 9개가 있는 구글 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스크롤을 끝까지 아래로 내려주시면 노트북 LM이라는 영어로 된 UI가 보이실 겁니다. 이 노트북 LM을 클릭을 해주시면 노트북 LM을 사용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새로 만드실 때에는 새 노트북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거나 가지고 있는 파일,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연결시키려면 여기에 파일을 직접 드롭하거나 클릭을 해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실습에서 2026년 지자체 청년주거 지원 정책 수립과 시민 홍보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자체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을 해 봐야겠죠. 검색을 하실 때에는 이 위에 웹에서 새 소스를 검색하세요. 네,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찾고 싶은 주제를 쭉 나열해 주신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되는지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리서치로 빠른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딥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요.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일이 다 열어보는 게 아니고요. 한 번에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어떠한 결과들이 있는지 정리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프롬프트로 내가 만들 주제에 부합되는 소스들만 표로 정리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모두 선택을 해 두신 상태에서요. 이렇게 요청을 해 볼게요. 네, 첫 번째 활용 가능한 소스 목록이 1차로 나왔고요. 두 번째로 핵심 주제별 주요 소스 분석으로 해서 5가지 가장 적합한 자료를 어떤 이유로 선정했는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모든 소스를 활용을 해도 좋지만 보다 더 정교하고 정제된 데이터로 정확한 문서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5가지의 소스를 활용을 해서 정책 계획안을 요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순서별로 소스를 정렬을 새로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서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그 우선순위 정렬을 해주실 때에는 느낌표와 함께 번호를 부여를 해주시면 그 순서대로 정렬이 되거든요. 이름을 바꿔주실 때에는 배 점점점을 눌러주시면 소스 이름 바꾸기가 있고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느낌표 그리고 1번으로 넣어줄게요.
저장. 그러면 느낌표와 함께 번호가 부합된 순서대로 이제 정렬이 됩니다.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도 쭉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청년 주거 지원 사업 추진 계획안 문서를 한번 작성을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5개의 소스만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요. 모든 소스 선택은 해제를 해주시고요. 번호가 부합된 이 위에 정렬된 5개의 소스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를 보시면은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보고서를 눌러주시면은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 것인지 직접 만들기부터 예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서가 필요할지 AI가 추천을 해주게 되는데요. 저희는 추진 계획안이기 때문에 직접 만들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행정 공문서 톤에 맞추어서 작성해 라고 추가해 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반짝이 모양은 보고서로 요청한 문서 내용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문서 내용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보실 수 있고요. 참고로 스튜디오에서 작성된 내용은 구글 독스로 내보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글 독스로 저장을 시킨 다음에 소스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왼쪽 위에 소스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방금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문서 내용을 이렇게 삽입해서 소스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안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스튜디오에 보시면 슬라이드 자료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은 형식이 나뉘는데요. 프레젠테이션용을 하실 때에는 발표자 슬라이드로 선택을 해주시고 저는 핵심만 잘 보일 수 있도록 짧게 선택을 하고요. 프롬프트는 넣어서 생성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완성되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깔끔한 슬라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바로 발표용으로 사용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정보가 잘 정리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획안을 기반으로 해서 인포그래픽을 한번 한 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인포그래픽에 연필을 눌러서 정사각형 아니면 가로, 세로 요청할 수 있고요. 간결하게 프롬프트는 넣어서 생성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떤가요? 인스타그램에 바로 올려도 될 정도로 눈에 잘 띄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3가지를 강조해서 잘 만들어줬습니다. 이제는 노트북 LM 또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우리의 반복 업무는 최대한 줄이고 효율성 있는 업무만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감은 나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문서를 활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업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하시면 훨씬 더 AI 시대에 맞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선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